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장을 바꿨다더라. 원래는 너한테도 뭔가 남기려 했다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대. 형제들에게는 수백억 원대의 빌딩과 넓은 토지가 돌아갔지만 막내딸에게는 고향집 뒷산의 묘지만이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묘비명을 읽고 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죠. 진정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다. 하늘이 내린 물을 찾아라. 과연 이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막내딸 은주는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차가웠어요. 큰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죠. 평소 가족 모임에서도 늘 소외당했던 은주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서 은주만 홀로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32살의 은주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누구보다 성공한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만큼은 여전히 막내딸에 불과했죠.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큰오빠 서진호는 40살로 대기업 임원이었고 작은 오빠 서진호는 37살의 개업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죠. 은주도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남겼을까요? 하지만 은주의 기대와 달리 유언장에서 은주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큰오빠에게는 강남의 빌딩이 돌아갔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이었죠. 작은 오빠에게는 경기도의 넓은 토지가 상속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현금과 주식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은주에게는 무엇이 남겨졌을까요?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야 겨우 은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읽어내려가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막내딸 은주에게는 고향집 뒷산 묘지를 남긴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초라한 유산이었죠. 큰오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뭐라도 남기셨네. 묘지라도 받은 게 어디야. 작은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시집 가면 남이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어머니마저도 아들들 편을 들었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이니까.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속으로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차별받으며 살아왔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유산 분배가 끝나자 큰언니 정미선이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속삭이듯 말했죠. 내가 들은 바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장을 바꿨다더라. 원래는 너한테도 뭔가 남기려 했다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대. 이유는 모르지만 말이야. 은주는 큰언니의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평소에도 은주를 차별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박하게 대하진 않았거든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집을 나서는 은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능력 있는 애가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아들이었으면 집안의 기둥이 되었을 텐데. 하지만 은주는 그런 말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왜 묘지만을 남기셨을까요? 단순히 딸이라서 차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동료들은 은주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위로하지 않았어요. 은주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묘지였을까요? 아버지가 무언가 메시지를 남기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점심시간에 은주는 고향에 있는 묘지를 한번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묘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시집이나 가라. 내 나이가 벌써 32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향에 사는 친척을 통해 묘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죠. 주말에 시간을 내서 꼭 가보기로 했어요. 무언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한 노인이 은주를 기다리고 있었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은주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혹시 서 회장님 막내딸이신가요? 은주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자신을 박만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고 했죠. 은주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박만수 노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은주에게 건네며 말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맡아달라고 하시더군요. 막내딸에게 꼭 전해달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셨습니다. 묘비명을 꼭 읽어보라고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잠깐만요. 은주가 불렀지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집에 돌아온 은주는 서둘러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죠.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은주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편지를 펼쳐든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내려갔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주가 알고 있던 가족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편지를 다 읽은 은주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버지는 왜 이런 비밀을 숨기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은주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을까요? 의문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주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묘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은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고향에 도착한 은주는 곧바로 뒷산으로 향했어요. 산길은 오랜만이라 낯설었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죠. 아버지와 함께 산책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산 중턱에 위치한 묘지에 도착한 은주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죠. 은주는 조심스럽게 묘비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묘비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묘비 전면에는 일반적인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뒷면을 살펴보던 은주는 깜짝 놀랐죠.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위치였어요. 은주는 무릎을 꿇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다. 하늘이 내린 물을 찾아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문구가 있었어요. 내 딸 은주야, 내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너에게 줄 선물은 남겨두었다. 은주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하늘이 내린 물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고민하던 중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산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단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보물이 모습을 드러낼 거야. 그때 아버지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지한 표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때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걸까요? 은주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다음 주에 지질 전문가를 고용해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은주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묘지의 정확한 소유권을 확인했죠. 다행히 유언장대로 은주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오빠 서진우가 갑자기 은주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죠. 은주야, 요즘 뭐하고 지내니? 진우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다정했어요. 뭔가 수상한 낌새가 났죠. 사실은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내가 받은 묘지 말이야. 가족 묘지니까 우리가 함께 관리하는 게 어떨까? 사실 관리권은 장남인 내게 있어야 하지 않겠니? 은주는 진우의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묘지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오빠,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은주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후 작은 오빠 서진호까지 찾아왔어요. 변호사답게 법적인 문제를 들먹였죠. 묘지는 가족 공동 재산이야. 내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할 거야. 위협적인 어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언니 정미선까지 가세했어요. 은주야,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니? 갑자기 묘지에 관심을 갖는 게 수상해. 정미선은 교묘하게 은주를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까지 설득해서 데려왔죠. 은주야,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니? 어머니의 말에도 은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단호한 거절에 어머니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죠. 묘지 관리권을 놓고 법정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섰어요. 가족 간의 전쟁이 시작된 셈이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은주는 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지질 전문가를 고용해서 산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산 북쪽 계곡 근처에서 특이한 지질 구조를 발견한 것이에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온천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온천이 아니라 게르마늄이 함유된 특수 온천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땅이었어요. 은주는 흥분을 감추며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30년 전에 이미 누군가 이곳을 조사했다는 흔적을 찾은 것입니다. 낡은 지질조사 보고서가 산 아래 창고에서 발견되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이미 이 땅의 가치를 알고 계셨던 것이었죠. 하지만 왜 개발하지 않고 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성한 땅이다.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버지의 해안이 놀라웠어요. 재판은 은주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유언장이 명확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죠. 결국 법원은 은주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묘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은주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패소한 형제들은 분노했어요. 특히 큰언니 정미선은 독서를 퍼부었죠.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두고 보세요.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하지만 은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은주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정식으로 온천 개발 허가를 받아야 했죠. 환경 영향 평가도 통과해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합법적으로 진행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했죠. 그러던 중 박만수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사실 이 산에는 온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희귀 광물입니다. 노인의 말에 은주는 귀를 기울였어요. 조사 결과 노인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온천수와 함께 희귀 광물도 발견된 것이었죠.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제 은주는 진정한 보물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형제들이 무시했던 묘지가 황금 땅이 된 것이었죠. 박만수 노인이 가져온 또 다른 봉투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작성한 상세한 지도와 함께 손때 묻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죠.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5살의 아버지는 지질학을 전공한 청년이었죠. 우연히 고향 산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천연 게르마늄 온천수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온천수가 나오는 지점 근처에서 희귀 광물의 흔적을 찾은 것이었죠. 당시로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웠지만 미래에는 엄청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당장 개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욕심 많은 친척들이 몰려들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일기장의 한 페이지에 낯선 여인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박만수 노인이 처음 가져온 사진 속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죠. 일기에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연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아버지와 수연은 서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집안은 양반 가문이었고 아버지는 평민이었으니까요. 결국 수연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임종 직전 수연은 아버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산을 잘 지켜달라고. 언젠가 이 산이 큰 복이 될 거라고. 박만수 노인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수연 씨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죠. 그녀가 이 산에 대해 예언한 것들이 모두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은주는 신비로운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읽어나가던 은주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은주를 특별히 아꼈다는 내용이었죠. 겉으로는 차갑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가장 사랑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되어 있었죠. 은주는 수연을 닮았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성격. 그래서 일부러 더 엄하게 대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다.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은주가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이 산을 개발할 때다. 은주라면 욕심 없이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다. 형제들과도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기장을 다 읽은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되었죠. 겉으로 보이는 차별은 사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은주를 강하게 키우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박만수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 씨의 무덤도 이 산에 있습니다. 아버님이 몰래 모셔다 놓으셨죠. 그곳에서 온천수가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수연 씨가 죽어서도 이 산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노인을 따라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였죠. 그곳에는 작은 돌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조용히 잠들어 있는 한수연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주변을 살펴보던 은주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덤 아래쪽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었죠. 그것도 따뜻한 온천수였습니다. 마치 수연이 이 산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문가를 불러 조사한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온천맥의 중심부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게르마늄 함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의학적 효능도 뛰어나서 치료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은주는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개발하지는 않았죠.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연의 무덤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큰언니 정미선은 치밀했죠. 은주가 묘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시켜 은주를 감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정미선이 직접 은주를 찾아왔습니다. 은주야, 이제 그만 숨기고 털어놓아. 뭘 발견했는지 다 알아. 온천이 나온다면서? 그런 거 혼자 독차지하면 안 되지. 가족끼리 나눠야지. 은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제가 뭘 발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어떻게 사용할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죠. 정미선은 이를 갈며 돌아갔어요.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개발 담당자들이었죠. 누군가 정보를 흘린 모양이었어요. 그들은 거액을 제시하며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이 땅은 팔 수 없습니다. 제 뿌리가 있는 곳이니까요. 개발은 하더라도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말이죠. 대기업 관계자들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눈치였어요. 박만수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특히 가족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올바르게 개발하겠다고 다짐했죠.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은주는 더 많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죠. 구한말 시대의 고문서였습니다.
이 산이 원래 왕실 소유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는 고리짝 속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물건들 사이에서 발견되었죠. 문서에 따르면 이 산은 왕실의 비밀 휴양지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온천수의 효능을 인정받아 왕족들이 치료 목적으로 자주 찾았다는 기록이 있었죠. 당시 어이들이 작성한 치료 기록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온천수로 각종 피부병과 관절염을 치료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왕실에서 이곳을 극비로 관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고 선택받은 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구한말 혼란기에 왕실이 무너지면서 이 비밀도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광복 후에는 혼란 속에서 소유권이 불분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존재조차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은주의 증조부 손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증조부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일제에 맞서 싸운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이 땅을 하사받았죠. 당시 정부도 이 땅의 진정한 가치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단지 산골짜기의 황무지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증조부는 달랐습니다. 옛 문헌을 통해 이곳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조부는 이 비밀을 아들 즉 은주의 할아버지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다시 아버지에게 전했죠. 대대로 이어진 가문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수연의 집안도 독립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증조부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동지였죠. 상해 임시정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두 집안의 인연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수연의 집안은 원래 명문가였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고위 관직을 역임한 양반 가문이었죠.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거부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몰락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했죠. 광복 후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은주의 아버지와 수연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을 학교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죠. 하지만 수연의 집안에서는 반대했습니다. 비록 몰락했지만 여전히 양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평민과의 결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연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죠. 지질학을 전공한 것도 이 산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는 큰 성공을 거두어 수연과 당당하게 결혼하고 싶었던 것이죠. 대학 졸업 후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예상대로 온천수를 발견했고 희귀 광물의 흔적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연과의 결혼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는 완강했죠. 결국 수연은 집안에서 정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망했지만 수연의 행복을 빌었죠. 그리고 얼마 후 은주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수연이 있었던 것이죠. 수연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남편은 무능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죠. 게다가 도박에 빠져 집안 재산마저 탕진했습니다. 수연은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 병이 걸렸죠. 그리고 3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수연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했죠.
이 산을 꼭 지켜달라고. 언젠가 이 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한 권의 낡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자신이 평생 적어온 예언들이 담긴 수첩이었죠. 아버지는 수연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산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죠. 그리고 수연을 이 산에 몰래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죠. 이후 아버지는 종종 그곳을 찾아 수연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은주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첫사랑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두 집안의 역사와 나라를 위한 헌신이 얽혀 있는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이제 은주를 통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죠. 박만수 노인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수연 씨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신통력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신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노인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수연 씨는 이 산의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언젠가 이곳에서 신비한 물이 솟아날 것이고 그 물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차가운 사랑을 받은 막내딸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은주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수연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차가운 사랑을 받은 막내딸은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물은 게르마늄 온천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이 남긴 수첩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 많은 예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고대의 보물이 발견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죠. 그리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눈멀었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예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증오는 한 뿌리에서 나온다.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수 있다.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뜨거운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보물을 찾을 수 있다. 은주는 이 구절을 읽으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수연의 예언대로 은주는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과 냉대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제는 가족들도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에 눈멀었던 형제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수연의 예언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이 산을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자 수연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개발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역사적 사명이 되었죠. 온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삽을 뜨는 날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였죠. 우리 마을이 이렇게 주목받는 날이 올 줄이야. 할머니 한 분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은주 덕분에 죽은 마을이 다시 살아났어. 어르신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주의 가족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큰언니 정미선의 영향 때문이었죠. 정미선은 가족들을 선동해서 개장식에 불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애의 성공을 축하해줘야 해? 혼자 다 해먹으려는 애한테 박수나 쳐주고 앉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부추겼던 것이죠. 공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온천수가 나왔고 수질도 최상급이었죠.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게르마늄 함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죠. 각종 피부 질환과 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희귀 광물의 매장량이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10배 이상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었죠. 그것도 순도가 매우 높은 최상급 광물이었습니다.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죠. 하지만 은주는 무분별한 채굴보다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머니가 은주를 찾아왔습니다. 큰언니의 압박에 못 이긴 모양이었죠. 은주야, 이제 그만하자. 가족이 이렇게 갈라서면 안 돼.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슬퍼하실 거야. 어머니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면 어떡하니? 제발 좀 양보해라. 은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오히려 이걸 원하셨을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개발하라고 하셨죠. 욕심에 눈멀었던 사람들에게 넘기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큰언니 정미선은 이번에는 법적 허점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개발허가의 하자를 찾으려 했죠. 토지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느니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느니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미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죠. 정미선의 다음 전략은 여론전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을 동원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죠. 재벌가 막내딸의 독단적 개발이라든가 환경 파괴 우려라든가 하는 선정적 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 은주 씨가 얼마나 투명하게 일하는지. 괜한 소리 하지 마라. 급기야 정미선은 환경단체를 선동하려고 했습니다. 일부 과격한 환경운동가들을 만나 이 개발이 얼마나 환경에 해로운지 설명했죠. 하지만 그들조차 현장을 둘러본 후에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정도로 친환경적인 개발은 처음 본다. 오히려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 이런 반응이었죠. 공사가 한창일 때 작은 오빠 서진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이었죠. 은주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만 알고 더 중요한 걸 못 봤구나. 언니한테 휘둘려서 너를 괴롭혔던 걸 용서해줘. 진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따뜻하게 진호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요. 이제라도 진심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진호는 그날부터 은주를 돕기 시작했어요.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죠. 큰언니의 방해 공작을 막는데도 앞장섰습니다. 진호의 변화에 큰오빠 서진호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대기업 임원으로서 개발 사업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게다가 은주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하는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진호는 아내 몰래 은주를 찾아왔어요. 미안하다, 은주야. 오빠로서 너무 부끄럽구나. 하지만 큰언니 정미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죠. 공사 현장에 몰래 들어가 장비를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고 침입했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되었죠. 경찰에 인계될 뻔했지만 은주가 선처를 호소해서 무사히 넘어갔어요. 이 사건은 진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누나가 그 정도로 욕심에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 이혼하자. 진우의 폭탄 선언에 정미선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결심은 확고했죠. 더 이상 욕심에 눈먼 아내와 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미선은 결국 쫓겨나듯 집을 나갔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들고 떠났죠. 하지만 그 돈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해 모든 걸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심의 끝은 항상 파멸이었으니까요. 한편 온천 리조트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첫 번째 건물이 완성되자 시범 운영을 시작했죠.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만성 피부염과 류머티즘 환자들의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죠.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한 무료 요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은주는 약속대로 이들을 위한 특별시설을 마련했어요. 전국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온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죠.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했어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돈만 아는 기업인들과는 다른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은주는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성공이 눈앞에 보이자 가족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은주를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막내가 최고야. 너무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태도 변화에 형제들도 따라 변했어요. 이제는 모두가 은주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게 되었죠. 정미선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자 신세가 된 정미선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죠.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은주에게 도움을 청했죠.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며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주는 정미선을 용서했습니다. 리조트의 청소 직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었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정미선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고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리조트가 정식 개장을 앞둔 어느 날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동굴에서 고대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죠.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고려시대의 귀중한 문화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것은 한 권의 고서였습니다. 왕실의 비전으로 전해지던 의학서였죠.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내용들이었죠. 문화재청에서는 즉시 발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곳이 고려 왕실의 비밀 요양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왕족들만 아는 특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엄청났습니다. 은주는 문화재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동굴은 박물관으로 조성하고 유물들은 전시했죠. 고대의 치료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관심도 쏟아졌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죠. 신비한 동양의 치유 온천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되었습니다. 예약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박만수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선물을 가져왔다고 했죠. 한수연 씨가 남긴 마지막 예언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은주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수연은 이 모든 일들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동굴에서 유물이 발견될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조상들의 보호가 깃든 성지다. 올바른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에게는 무한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욕심으로 다가오는 이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한수연의 예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올바른 마음이 산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운 것이었죠. 반면 욕심에 눈멀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리조트 개장일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축하 인사들이 몰려들었죠.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개장식에서 은주는 뜻깊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곳을 한수연 치유의 숲으로 명명하겠다고 선언했죠. 아버지의 첫사랑이자 이 땅의 수호신 같은 존재였던 한수연을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익의 50%를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이었죠.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사업,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치료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 장학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은주를 응원하는 마음이었죠. 큰오빠 서진우는 무대에 올라가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동생을 믿지 못하고 욕심에 눈멀었던 자신을 반성한다고 했죠. 작은 오빠 서진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주가 우리 집안의 진정한 장녀다. 아버지의 유지를 가장 잘 이어받은 사람이다. 앞으로는 은주를 도와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 감동적인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리조트 개장 후 성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첫 해에만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죠. 특히 의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게르마늄 온천의 효능이 입소문을 타고 퍼진 덕분이었습니다. 각종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했고 그들의 증언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죠.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대형 의료 그룹에서는 기술 제휴를 제안했고 중국 투자자들은 거액을 들고 찾아왔어요. 동남아시아 부호들은 VIP 전용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럽의 고급 스파 체인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원했죠. 하지만 은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수익이 급증하면서 약속했던 공익 사업들도 본격화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한 전용 요양시설이 완공되었죠. 최첨단 의료 장비와 전문 의료진을 갖춘 시설이었습니다. 건물 이름은 애국관으로 정했고 운영비 전액을 리조트에서 부담했습니다. 첫 입소자는 9순을 넘긴 독립운동가의 딸이었는데 평생 고생하다가 이런 좋은 곳에서 치료받게 되어 꿈만 같다며 눈물을 흘렸죠.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눈에 띄었습니다. 리조트 직원의 80%를 지역 주민으로 채용했고 급여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책정했죠. 마을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산물도 전량 지역에서 구매했고 적정 가격을 보장했죠. 덕분에 쇠락하던 마을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교육 사업에도 투자했습니다. 마을 학교에 최신 시설을 지원하고 우수 교사를 초빙했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시 못지않은 교육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고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했죠. 우리 마을에서도 서울대생이 나올 수 있다니. 학부모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은주를 올해의 기업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은주는 겸손한 소감을 발표했죠.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응원해주신 지역 주민들, 그리고 묵묵히 지켜봐 주신 가족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큰언니 정미선이었죠.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된 정미선은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떨고 있던 정미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자존심을 버리고 은주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라고 했죠. 특히 서진우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염치가 없지. 하지만 은주는 달랐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은주는 정미선을 리조트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부로 일을 시작하게 했죠. 최고급 리조트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은 정미선에게 큰 굴욕이었습니다. 한때 재벌가 며느리로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정미선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점차 묵묵히 일하게 되었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정미선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고생 많았구먼. 이제라도 새 출발하는 거야. 격려의 말들이 정미선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정미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일찍 출근해서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죠. 휴식 시간에는 동료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죠. 욕심을 버리니 오히려 행복해졌어요. 정미선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6개월 후 정미선은 은주를 찾아와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괴롭혔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는 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은주는 정미선을 완전히 용서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직책으로 승진시켜줬죠. 이제는 객실관리팀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미선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곧 직원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관리자가 되었죠. 과거의 허영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버지 3주기가 되는 날, 온 가족이 화목하게 모인 제사상에서 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주신 진짜 유산은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었군요.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만수 할아버지도 함께했습니다. 이제야 두 분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겠구먼. 생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 죽어서라도 함께하니 얼마나 좋겠소.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눈시울을 적셨어요. 새벽이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은주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한수연이 꿈꾸었던 세상, 욕심이 아닌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겠다고요. 산 아래로 온천수가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죠. 하늘이 내린 물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어요. 차별 없이 누구나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